매일 아침 이 차가운 냉기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손이 시려오고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이곳에서 저는 하루 8시간 상자를 옮깁니다. 3년 전만 해도 제 하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1년 여름,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남 클럽을 빌렸습니다. 300만원. 친구들 50명을 불렀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한 병에 80만원짜리. 야, 나 100만 유튜버 됐어. 친구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를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명품 매장에 갔습니다. 발렌시아가 신발 180만원, 구찌 벨트 90만원, 루이비통 가방 320만원. 점원이 물었습니다. 할부로 하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일시불이요. 카드를 긁는 그 쾌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광고 수익만 1,500만원이 넘었습니다. 협찬 수익까지 합치면 2천만원.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압구정. 보증금 5천, 월세 200. 부모님은 말렸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괜찮아요. 이제 저 돈 많이 벌어요. 작업실을 꾸몄습니다. 최신형 게이밍 PC 600만원. 소니 카메라 400만원. 허먼 밀러 의자 200만원. 투자야 투자. 이 정도는 해야 좋은 영상 나와.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매주 강남 레스토랑 1인당 15만원씩. 명품 선물 매달 200만원씩. 오빠 진짜 멋있어. 성공한 남자. 그 말이 마약이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저기 제이슨이다. 사인을 해줬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첫 팬이에요. 영상 맨날 봐요. 그 순간의 우월감.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기분. 중학교 동창회에 갔습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애들이 이제는 저한테 굽신거렸습니다. 야, 너 대박 났다며? 유튜버? 진짜 부럽다. 한턱 쏘라고. 저는 그날 200만원을 썼습니다. 2차, 3차까지 제가 다 썼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이게 성공이지. 부모님께 용돈도 드렸습니다. 한 번에 500만원. 아들, 이게 무슨 돈이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부모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매일이 축제였습니다. 아침 11시에 일어났습니다. 출근이 없었으니까. 브런치 카페 3만원. 매일. 오후에는 친구들과 PC방, 당구장, 볼링장. 내가 쏠게. 매번 체크카드. 저녁에는 고급 레스토랑. 혼자서도 10만원씩 썼습니다. 나 이제 성공했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명품 차, 레스토랑, 여행. 좋아요가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부럽다. 멋있다. 나도 유튜버 할까? 댓글을 읽으며 쾌감에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6개월이었습니다. 2022년 1월 유튜브 알고리즘이 바뀌었습니다. 첫 영상 조회수 80만. 좀 떨어졌네? 둘째 영상 조회수 50만. 이상한데? 셋째 영상 조회수 30만. 뭐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예전만 못하네요. 요즘 재미없어요. 다른 유튜버가 더 낫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곧 회복될 거야. 하지만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한 달 뒤 조회수 20만. 두 달 뒤 조회수 10만. 세 달 뒤 조회수 5만. 광고 수익이 폭락했습니다. 1,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협찬 전화가 끊겼습니다. 매일 탑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하루에 영상 3개씩 올렸습니다. 새벽 5시까지 편집했습니다. 트렌드를 쫓았습니다. 쇼츠를 찍었습니다.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발, 제발 떠라. 하지만 알고리즘은 저를 버렸습니다. 5월, 조회수 3만. 6월, 조회수 1만. 구독자가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만에서 95만으로, 90만으로, 85만으로. 광고 수익 50만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120만원, 월세 200만원, 카드값 350만원, 대출 이자 80만원. 망했다. 7월, 월세를 밀렸습니다. 첫 번째,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꼭 입금해주세요. 안 그러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꼭 넣겠습니다. 카드값을 밀렸습니다. 연체 문자가 왔습니다. 연체료 5만원이 추가됩니다. 매일 톡촉 전화가 왔습니다. 카드사, 대출사, 통신사.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친구한테 말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좀 힘들어서. 이번 달은 선물 못할 것 같아. 오빠 요즘 이상해. 돈 문제 생긴 거야?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냉장고가 비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1,500원짜리 하나. 예전엔 15만원짜리 저녁을 먹었는데 명품 옷을 입고 편의점 김밥을 먹는 제 모습이 비참했습니다. 9월. 전기세를 못 냈습니다. 경고장이 왔습니다.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영상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야, 미안한데 50만원만 빌려줄 수 있어? 형 요즘 힘든가 봐. 근데 나도 좀 빠듯해서. 1명, 2명, 3명. 모두가 거절했습니다. 예전에 200만원 쏘며 떠들던 그 친구들은 이제 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10월. 월세를 3개월 밀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들어오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집주인의 최후 통첩. 통장 잔고 3만원. 카드 빚 800만원. 대출 원금 500만원. 합계 1300만원의 빚. 그리고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 중고로 팔았습니다. 50만원에. 명품 신발. 30만원에. 카메라. 150만원에. 600만원짜리 컴퓨터. 200만원에. 모두 헐값에 팔아도 빚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1월 어느 날 거울 앞에 섰습니다. 3개월간 머리를 안 잘랐습니다. 미용실 갈 돈이 없었으니까.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면도날 살 돈도 아까웠으니까. 10kg가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 한 끼로 버텼으니까.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으니까. 이게 100만 유튜버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 유튜브 채널을 열었습니다. 구독자 82만. 최신 영상 조회수 5천. 댓글 12개. 이제 안 하시나봐요. 구독 취소합니다. 그 댓글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12월.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 딱 2가지. 빚 1,300만원. 그리고 살고 싶다는 의지. 구인구직 사이트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학력 무관, 경력 무관, 체력 중요. 그렇게 저는 냉동물류창고 상하차 알바 공고를 클릭했습니다. 시급 만원. 주 6일 근무. 여기라도 가야 해. 100만 유튜버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새벽 4시 30분 100만 유튜버였던 제가 냉동창고 알바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집에서 2시간 거리. 지하철 3번, 버스 1번을 갈아타고 도착한 곳. 거대한 물류센터였습니다. 8시간만 버티면 돼. 8시간.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영하 25도. 두꺼운 파카를 입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옷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3분도 안 돼서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할 수 있어. 하지만 30분 뒤 저는 깨달았습니다. 20kg짜리 냉동 상자를 들어올리는 순간 제 허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딱. 무릎이 꺾였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8시간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표정도 없이 말도 없이 그저 나르고 쌓고 또 나르고. 그곳엔 온갖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50대 아저씨는 허리를 부여잡고 일했습니다. 디스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20대 청년은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각성제를 먹는다고. 안 그러면 못 버틴다고. 60대 할머니는 손가락 끝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동상이었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다며 테이프로 감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전직 사업가라던 40대 남자. 목에 로프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시도했었다는 걸. 이곳에선 아무도 서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나길 기다립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할당량도 못 채우니까 점심시간 30분 컵라면으로 때웁니다. 먹으면서도 손이 떨립니다. 추워서가 아닙니다. 피로 때문입니다. 화장실은 10분에 한 번씩만 갈 수 있습니다. CCTV가 다 찍힙니다. 너무 자주 가면 다음날 호출당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거기 새끼? 왜 그렇게 느려? 다른 사람들 다 끝났어. 관리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겠죠. 오늘 물량 다 못 빼면 야근이야. 당연히 수당 없고. 야근 수당이 없다고요? 불법 아니냐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진 퇴사했다고 합니다. 관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대신할 사람 줄 서 있어. 싫으면 나가. 당장.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한 형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지를 들고. 이거 먹어봐. 힘난다. 카페인 알약이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압축한 것 같은. 이거 없으면 못 버텨. 다들 먹어.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오후 3시. 제 몸은 한계였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형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퇴근 시간. 오후 4시. 장갑을 벗는 순간 비명이 나왔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담그자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병원 갈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내일 또 나가야 했으니까. 편의점에서 핸드크림을 샀습니다. 2,0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하철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고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7시.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피부를 때렸습니다. 아팠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인간인가? 동물인가? 100만 유튜버였던 제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던 제가, 지금은 이름도 없는 야였습니다. 새끼였습니다. 거기 너였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제 채널에 들어갔습니다. 구독자 92만. 댓글 3개. 왜 영상 안 올려요? 이제 안 하시나봐요. 구독 취소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첫날의 일당 8만원. 8시간, 아니 실제로는 10시간을 일하고 받은 돈. 손에 쥐어진 현금 8만원.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돈은 처음이었습니다. 내일도 또 가야 해. 저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지옥은 막 시작일 뿐이라는 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 같은 지하철, 같은 버스, 같은 냉동창고. 손끝의 동상은 이제 만성이 됐습니다.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손가락이 2개 생겼습니다. 약지와 새끼손가락. 무릎은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딱딱. 27살의 무릎이 60대처럼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300만원이 됐습니다. 한 달에 240만원. 빚을 갚고 나면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아픈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제이슨님 아니세요?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 얼어붙었습니다. 제이슨.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헐. 대박.
진짜네요. 저 구독자였어요. 100만 유튜버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창고 동료들도 쳐다봤습니다. 아닙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어? 근데 진짜 닮았는데. 아, 설마 여기서 일하시겠어? 창고로 돌아오는 길. 한 명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50대 아저씨. 김씨. 허리 디스크가 있다던 그 사람. 유튜버였어? 너? 예. 잘 나가다가 망했나 보네. 뭐, 나도 사업하다 망해서 여기 왔으니까. 비슷하네. 그는 웃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여긴 다들 그래. 뭔가 하다가 망해서 온 사람들. 자존심? 그런 거 가지고 오면 안 돼. 여긴 그런 거 안 먹혀. 그날 야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당 없는 영하 25도 창고 안. 밤 10시. 쉬는 시간 창고 밖 흡연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곳만이 유일하게 따뜻했으니까. 김씨 아저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원래 중소기업 사장이었어. 직원 20명 거느렸지. 근데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연쇄 부도. 하루아침에 빚쟁이 됐어. 옆에 있던 40대 남자 팍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혼했어. 아내가 애 데리고 나갔지. 양육비 밀려서. 한 달에 2번 만나는 것도 눈치 보면서 만나. 목에 자국이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20대 청년 각성제를 먹던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형들은 그래도 한때 잘 살았잖아요. 전 처음부터 이랬어요. 고졸, 빚,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병원비. 이거 안 하면 내일 당장 굶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풀려 있었습니다. 각성제요? 알아요. 몸 망가지는 거. 근데 안 먹으면 할당량 못 채워요. 그럼 잘려요. 그럼 끝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60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70까지 일할 거야. 연금? 그런 거 없어. 자식들? 다 제 살기 바빠. 여기서라도 일해야 밥은 먹지. 시커멓게 변한 손가락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원 가봤자 뭐해. 자르래. 그럼 일 못하잖아. 그냥 이렇게라도 버티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얘기를 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100만 유튜버였는데.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0만 유튜버? 그게 뭐가 대수입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생존을 위해 몸이 망가져가는 이 사람들 앞에서. 제 허영과 자존심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도 이제 알겠지? 여긴 과거 따위 상관없어. 살아남는 놈만 살아남는 곳이야. 유튜버든 사장이든 누구든. 여긴 다 똑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근이 끝났습니다. 새벽 1시.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개인 칸막이로.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뭐가 되고 싶었던 걸까? 구독자, 조회수, 광고 수익, 그 모든 게 이렇게 허무한 건가요?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들,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 그들은 각성제를 먹어가며 손가락이 썩어가며 자식을 못 만나면서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가 힘들다고 불평했던 걸까요? 새벽 2시. 마지막 지하철을 탔습니다. 옆자리에 김씨 아저씨가 앉았습니다. 내일도 나와? 예. 그럼 됐어. 살아남을 수 있어, 너는. 왜요? 포기 안 했잖아. 아직. 창밖을 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오는 놈들 반은 일주일 안에 나가. 못 버텨서. 근데 넌 한 달 버텼어. 계속 나와. 그럼 언젠가 나갈 수 있어. 이 지옥에서. 그의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뒤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100만 유튜버 제이스는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냥 김철수. 냉동창고 알바 김철수. 이름도 없던 제가 이제는 이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진짜 같았습니다. 냉동창고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익숙해졌습니다.
영하 25도도 20kg 상자도 10시간 노동도. 손끝 감각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각성제는 안 먹었습니다. 대신 체력을 길렀습니다. 새벽에 30분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유튜브 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야, 김철수. 관리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전히 반말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너 오늘 할당량 초과 달성했어. 이번 달 들어 계속 그래. 뭐 먹었어? 할당량 초과. 처음 왔을 때는 반도 못 채웠던 제가 이제는 초과 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익숙해? 6개월 만에? 보통 1년은 걸리는데. 관리자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급 500원 올려줄게. 계속 이렇게만 해. 500원. 하루 8시간이면 4,000원. 한 달이면 10만원. 예전에 저라면 코웃음 쳤을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했습니다. 점심시간. 김씨 아저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야, 철수야. 너 요즘 좀 다르다. 다르다니요? 표정이 살아났어. 처음 왔을 때는 죽은 얼굴이었는데 옆에서 박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일도 잘하고 신입들한테 일 가르쳐주는 것도 봤어. 그랬나요? 저도 모르게 신입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상자 드는 법, 허리 안 다치는 법, 쉬는 시간 효율적으로 쓰는 법. 제가 6개월간 배운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너 팀장감이야. 진짜. 김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인정받으면 정규직 될 수도 있어. 그럼 보험도 들고 월급도 안정적이고. 정규직. 그 단어가 이렇게 달콤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유튜브 할 때는 정규직? 그게 뭐가 좋아? 자유가 없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정규직은 안정이었습니다.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9월 어느 날 관리자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뭐 잘못했나? 잘리는 건가? 하지만 김철수 씨, 정규직 전환 의향 있으신가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예? 6개월간 근무 태도 봤습니다. 성실하고 다른 직원들한테도 평가 좋고 이번 달부터 정규직 발령 가능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월급 250만원 실수령, 4대 보험 가입, 연차 휴가 제공.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팀장 후보자로 교육 받으실 거예요. 6개월 뒤 평가에서 팀장 승진 가능합니다. 그럼 월급 300 넘어갑니다. 팀장, 300만원.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창고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정규직. 이렇게 간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만 구독자보다 월 1000만원 수익보다 이 정규직이라는 단어가 더 소중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정규직 됐어요. 그가 활짝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축하한다, 철수야. 이제 시작이다. 그날 퇴근 후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6개월간 모은 돈 1,400만원.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200만원. 처음으로 빚 없는 통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컵라면 하나가 아니라 도시락을 샀습니다. 3,900원짜리. 그리고 바나나 우유도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웃었습니다. 나 진짜 행복하네. 3,900원짜리 도시락에 행복해하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저기, 제이스님? 또 그 목소리. 한 달 전 식당에서 저를 알아봤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헐, 진짜였어요? 여기서 뭐 하세요? 이래요. 냉동창고에서. 예? 100만 유튜버가요? 예전 얘기예요. 지금은 그냥 직장인이에요. 청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안타까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 할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진짜예요. 네? 그땐 매일 불안했거든요. 조회수, 구독자, 알고리즘.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 근데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내일도 일할 곳이 있고 월급이 들어오고.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죠. 되게. 근데 버틸만 해요.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일해서 번 돈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게 좋아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있으시네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 87만, 댓글은 거의 없었습니다. 채널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100만 유튜버 제이슨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김철수가 남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페이드 아웃. 2025년 10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알바생이 아닙니다. 냉동물류센터 3팀 팀장 김철수입니다. 월급 350만원. 팀원 12명을 관리합니다. 영하 25도 창고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2년 전 100만 유튜버였던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들. 그것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팀원 중에 새로 들어온 청년이 있습니다. 24살. 대학 중퇴. 첫날 그는 울먹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해야 하나? 저는 알았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을. 힘들지? 근데 이것만 기억해. 여기서 버티면 너는 어디서든 버틸 수 있어. 네? 영하 25도에서 10시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이건 단련이야. 인생의 단련. 그 청년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서 저는 배웠습니다. 인내를. 영하 25도를 견디는 인내는 인생의 모든 추위를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책임감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동료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그 책임감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겸손을. 100만 구독자도 월 1000만원도 허영이었습니다. 진짜는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월급 받는 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취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3,900원짜리 도시락에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요즘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다시 유튜브를 한다면? 예전처럼은 아닙니다. 허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콘텐츠로. 이 냉동창고에서 배운 것들. 바닥에서 일어선 이야기들. 진짜 노동의 가치. 이걸 담는다면 100만이 아니라 1000만도 꿈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다릅니다. 예전에 저는 껍데기였습니다. 조회수와 구독자 숫자만 쫓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단단합니다. 영하 25도에서 단련된 인간입니다. 실제로 한 달 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냉동창고에서 배운 인생. 일주일에 한 편씩 올립니다. 제 이야기를, 동료들의 이야기를, 이곳에서의 깨달음을. 구독자는 아직 5만입니다. 하지만 댓글이 다릅니다. 진짜 와닿네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이런 콘텐츠 기다렸어요. 조회수는 예전만 못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지속 가능한 게 뭔지를.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 채널은 1000만을 찍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게는 있으니까요. 진짜 이야기, 진짜 경험, 진짜 메시지. 예전에 제이슨은 게임 실력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김철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영하 25도에서 살아남은, 바닥에서 일어선 완성형 인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닥이라고 느끼시나요? 지금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바닥은 시작입니다. 가장 작고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곳. 그곳에서의 인내가 당신을 완성형 인간으로 만듭니다. 저는 냉동창고였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곳일 수 있습니다. 편의점, 공장, 배달, 청소. 하지만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버티십시오. 그 인내가 쌓이면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100만 유튜버였던 저보다 지금의 제가 더 강합니다. 1000만 원 벌던 저보다 지금의 제가 더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가 망해도 회사가 망해도 뭐가 망해도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하 25도를 견뎠으니까. 그보다 추운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도 퇴근합니다. 오후 3시. 팀원들에게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그들도 웃으며 인사합니다. 김씨 아저씨는 이제 정년퇴직 준비 중입니다. 저한테 말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자랑스럽다. 진짜. 박 씨는 이혼한 아내와 재결합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되니까 아내가 다시 돌아왔다고. 각성제 먹던 청년은 이제 안 먹습니다. 정규직 되고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습니다. 팀장으로서.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완성형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그 작고 어두운 곳에서의 인내가 당신을 만듭니다. 저는 냉동창고에서 완성됐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완성될 건가요?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버팁시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진짜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00만 유튜버에서 냉동창고 직원으로, 그리고 이제 완성형 인간으로. 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모두 살아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